최근 두산그룹이 사업 시너지 극대화를 위해 지배구조 개편을 하기로 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두산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은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1단계로 두산에너빌리티를 사업법인과 신설법인으로 인적 분할하고 신설법인이 두산바켓의 지분을 소유합니다. 현재 두산에너빌리티는 두산바켓과 두산피오셀을 자회사로 둔 회사이지만 인적 분할이 되면 두산피오셀을 자회사로 둔 존속법인과 두산바켓을 자회사로 둔 신설법인으로 나뉘는 것이지요. 인적 분할은 기업이 수평적으로 분할되는 방식입니다. 분할 신설법인의 지분은 분할 전 회사 주주들이 기존에 보유하던 지분율대로 배정합니다. 따라서 기존 주주 입장에서 보면 분할 전과 분할 후의 보유 지분율의 차이가 없습니다. 만약 이대로 두산의 지배구조 개편이 멈춘다면 두산에너빌리티 주주는 사업회사와 신설회사의 주식을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지분율대로 모두 보유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배구조 개편의 2단계로 신설회사를 두산로보틱스와 합병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합병 비율을 어떻게 선정하느냐에 따라 일반 주주들이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의 공정가치에 기반하여 자율적으로 합병 비율을 산정하고 있는 선진국들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합병 비율을 산정합니다. 만약 시가총액이 기업 가치를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있지 않다면 합병 비율 산정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두산은 두산바켓과 두산로보틱스 간 시가총액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1대 0.63의 교환 비율을 산정했지만 재무제표를 들여다보면 두 기업의 가치평가는 달라집니다. 두산바켓은 로보틱스에 비해 총 자산은 약 24배, 매출액은 183배 더 큽니다. 또한 두산바켓은 지난해 약 9,200억 원의 순이익을 거둔 알짜 기업인데 반해 두산로보틱스는 158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한 적자 기업입니다. 시장 참가자들이 두산바켓의 현재 주가는 저평가, 두산로보틱스의 주가는 고평가되었다고 주장하는 근거입니다. 지배구조 개편의 3단계로 두산로보틱스는 두산바켓 주주와 포괄적 주식 교환을 통해 두산바켓을 완전 자회사로 지배하게 됩니다. 합병안이 승인되면 두산바켓 주식 100주를 보유한 주주의 경우 자기 주식을 내주고 적자 기업인 로보틱스 신주 63주를 받게 되어 보유 주식이 줄어들게 됩니다. 두산그룹은 합병 비율 산정 시 자본시장법의 조항을 적용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지배주주의 이익과 일반 주주의 이익이 상충되는 지배구조 개편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경제개혁연대는 두산에너빌리티의 두산바켓 매각 필요성보다 두산로보틱스의 두산바켓 인수 필요성이 더 큰 상황에서 두산에너빌리티와 두산바켓 일반 주주 입장에서 가장 유리한 지배권 이전 방식은 가격 협상을 통해 두산바켓 지분을 두산로보틱스에 직접 매각하는 방식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경우 두산에너빌리티는 두산바켓 지분을 시장 가격에 프리미엄을 붙여 팔 수 있고 두산바켓 일반 주주들은 시장 가격보다 높은 공개 매수 가격에 주식을 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정부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도입하면서 시장 참가자들은 상법의 회사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추가하는 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지배주주 또는 경영자와 일반 주주 간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는 의사결정을 할 때 일반 주주의 이익에도 부합하는지 신중히 검토한 후에 추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업의 밸류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반 주주의 이익이 보호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시점입니다. 매경 테스트 기출문제 1200제와 지필진의 해설풀이를 확인할 수 있는 기출문제 학습 서비스 런칭 기념 무료 체험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하단 더보기란에 링크를 참고해주세요.